지금부터가 오늘 이제 좀 중요한 내용이죠. 여러분들 제일 궁금해하시는 내용이 윤석열 도대체 언제 선고될 것이냐. 그다음에 한덕수 선고 이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아마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걸 한번 하나씩 좀 짚어보죠. 자, 24일 날 내일입니다. 오늘 23일이니까 내일 한덕수 탄핵 선고가 있고 25일 하루 비어 있네요. 그리고 26일이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있는 날이고요. 그리고 27일 아니면 28일쯤에 윤석열 탄핵 선고가 있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 저건 어디까지나 예상이고, 저 예상을 깨고 또 탄핵 선고를 늦출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경우의 가정의 수를 따져본다면 사실상 지금 24일 한덕수 탄핵 선고한 바로 다음 날인 25일 날도 윤석열에 대한 선고를 할 수도 있긴 있어요. 그렇죠. 25일이나 26일도 이제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지금 헌법재판소가 딱 이틀 정도의 간격을 두고 이틀 전에 선고기일을 공지해 왔단 말이에요. 저 감사원장이나 이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기각도 화요일 날 했고, 그리고 한덕수 된 탄핵 선고도 지금 20일 날 발표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업무일 기준으로 해서 딱 이틀 정도 전에 선고기일을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24일 아니면 이제 25일 날 이제 선고기일을 지정을 한다면 21일 날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25일 날 이제 만약에 한다면 그렇죠. 21일 날 이제 했어요. 법률을 했었어야 되는데 넘어갔었죠. 그리고 그렇게 보면은 이제 윤석열에 대한 선고 기일을 24일 날 한덕수 탄핵 선고 후에 지정하면 26일이 되는 거고, 25일 날 선고 기일을 발표하면 27일이 되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일정상 보게 되면 한덕수 탄핵 선고하고 난 뒤에, 그리고 난 뒤에 이재명 항소심 결과를 지켜보고, 그리고 난 뒤에 윤석열에 대한 탄핵 선고기일을 지정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본다면 26일 날 선고기일을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26일 날 선고 결과를 보고 그날 오후에 지정을 하면 28일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근데 만약에 헌재가 정말 자기는 이재명 항소심 선고나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25일 날 선고 기일을 지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오해를 받지 않아요. 이 정도로 확실한 일에 결정장애가 있는 분들이라면 그냥 결정권을 내려놓으시고 국민투표로 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게 제일 깔끔한데, 그죠? 답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강진구 기자님 지금부터 설명을 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다음 주가 이제 아무래도 이 3명, 한덕수, 이재명, 윤석열 이 3명뿐만 아니고 우리 민주공화국의 운명을 가를 한 주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첫 출발은 이제 한덕수 탄핵 선고인데, 한덕수 탄핵 선고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향후 그 전국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좀 예측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시나리오가 지금 한덕수의 이제 그 탄핵 사유 5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12.3 계엄의 묵인 방조 부분이죠. 근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 첫 번째로 12.3 계엄의 불법성을 인정을 하고 한덕수도 역시 그 과정에서 중대한 헌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판단하면 한덕수 탄핵은 인용이 되는 겁니다. 저 자체로. 그러면 이제 이것은 결국 어떤 의미를 갖냐면 12.3 계엄령 발동의 불법성을 헌재가 인정을 한 거고요. 그리고 국무총리로서 헌법의 중대 위반 책임을 인정을 한 거니까 당연히 국무총리직 박탈 효력의 발생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향후 정치적인 파급 효과는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결정을 더 이상 시간을 끌기는 좀 어렵다. 왜냐하면 12.3 계엄을 불법으로 인정했다면 결국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과를 이미 예고한 거는 다름없거든요. 저러면 당연히 보수 쪽, 극우 쪽에서 결집을 할 거고 헌재로 몰려갈 겁니다. 그래서 한덕수에 대한 탄핵 인용 후에 신속하게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을 하지 않으면 엄청난 사회적인 혼란이 불가피합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예상 시나리오죠. 그러니까 한덕수가 인용된다. 한덕수 탄핵이 인용이 된다면 윤석열도 바로 당일날이나 아니면 그 다음 날
신속하게 윤석열에 대한 파면을 결정을 해야 된다. 네.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또 사회적인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네. 시나리오 1번이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덕수에 대한 탄핵을 인용을 하게 되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에 대한 파면을 이제 더 이상 지연하기, 시간 끌기가 어렵게 된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이게 온 국민이 제일 바라는 시나리오인데 네. 이 가능성은 현재는 높지는 않다는 겁니다. 네. 자, 그다음 두 번째 네. 탄핵 기각. 네. 한덕수 탄핵 기각. 자, 이제 탄핵 기각되는 거는 12.3 계엄의 불법성은 인정이 되는데 그러나 사실상 뭐 그 한덕수가 나는 계엄의 사전에 그 계획이 되고 있는 것도 몰랐고 또 계엄 선포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반대를 했었다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들어서 국무총리로서 중대한 헌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덕수에 대한 탄핵이 기각이 되면서 한덕수가 이제 총리직에 복귀를 하게 되겠죠. 네. 뭐 이 가능성도 매우 유력한데 이런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런 경우에도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을 시간을 끌기가 어렵습니다. 계엄령이 불법이라는 거 인정이 했기 때문에 네. 한덕수는 살아났지만 12.3 계엄은 불법이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윤석열에 대한 운명은 정해지는 거예요. 그럼 빨리 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시간 끌기는 좀 어렵다라고 네. 하는 거죠. 자, 기각인 경우도 윤석열한테는 안 좋다. 그러니까 탄핵이 기각이 되는 경우 12.3 계엄령의 불법성은 인정하면서 한덕수가 그렇다고 중대한 헌법 위반은 아니라고 했다고 아니라고 하면 기각은 하는 거죠. 그러면 한덕수는 살지만 윤석열은 사실상 이제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헌재가 더 시간을 끌고 있는 이것도 역시 지체 없이 윤석열 파면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그러니까 이제 기각 각하가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많이 다른 게 기각은 일단 판단을 하는 것이고 각하는 판단 안 해버리는 겁니다. 네, 아예 이제 사전 절차상 하자 때문에 본안 판단을 안 하는 거죠. 네. 자, 그다음 보시죠. 세 번째는 이게 이제 국힘이 이제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가장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이제 의결 정족수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탄핵 표결 당시에 이제 의결 정족수를 국힘당이 주장하는 대로 200석으로 보고 그 탄핵 표결 당시 의결 정족수에 이제 미달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면 절차적 하자로 탄핵 소추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덕수의 탄핵은 기각, 저거 잘못 썼습니다. 기각이 아니고 각하죠, 각하. 아, 그렇군요. 네, 저거는 각하. 좀 각하로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헌재가 정말 저렇게 억지 주장을 손을 들어줄까요? 그래도 저는 저 가능성도 지금 좀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좀 다시 한번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을 해서 각하. 네. 의결 정족수 미달했다라고 판단이 되면 탄핵이 각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본안 판단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12.3 계엄이 불법이냐 합법이냐라고 하는 자체를 언급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그 결과로 어떻게 되냐? 윤석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할지 아니면 기각을 할지 여부가 불투명해져요. 그래서 시간 끌기를 이 경우에는 더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헌재가 좀 비겁한 거네요. 저 만약 안을 다른 안 하면 대로 간다고 한다면.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이렇게 되면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수요일 날리는 이재명 항소심 결과를 보고 윤석열에 대한 선고를 계속 질질 끌지 아니면 이제 신속하게 할지 이제 판단이 가능하죠. 예를 든다면 이제 한덕수에 대한 탄핵이 각하가 되면 12.3 계엄의 불법성 여부는 판단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을 파면할지 안 할지는 깜깜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네. 깜깜이 상태에서 이 수요일날 이재명 그 항소심 결과 당선 무효형 미만으로 선고가 됐다. 그러면 사실상 이제 윤석열에 대한 탄핵 선고기일을 지연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바로 선고를 할 거고 금주에 이제 금요일 날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거꾸로 이재명 항소심 결과 당선 무효형이 선고가 됐다라고 하면은 틀림없이 헌법재판소의 이 정치 판사들이라면
대법원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피선거권을 박탈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윤석열에 대한 그 파면 결정을 계속 최대한 지연시키고 늦출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럼 헌재 존재 이유 자체를 묻게 되는 경우예요. 이 경우가 가장 최악의 경우예요. 그러니까. 그런 헌법재판소라면 왜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너무 화가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한덕수를 이제 탄핵을 각하하는 경우도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 수가 있는데 하나가 5대3으로 각하되는 경우하고 이제 4대4로 각하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각하 의견이 5, 그 다음에 각하 반대 의견이 3 이렇게 5대3으로 각하를 하게 되면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한덕수의 탄핵 표결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한덕수의 탄핵 표결이 무효라고 얘기하는 건 국힘당에서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힘당이 저 무효를 주장을 하면서 지금 권한쟁의 심판을 지금 청구해 놓고 있거든요. 저 5대3 각하로 내려지면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인용이 됩니다. 그걸 좀 적어놨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그래서 그 한덕수에 대한 탄핵 표결이 이제 그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지게 되면 탄핵 표결 자체가 무효가 되고 탄핵 표결 자체가 무효가 되면 한덕수 탄핵 소추 이후에 최상목 대행이 했던 모든 법률 행위가 다 무효가 됩니다. 그러면 최상목 오른쪽에 보시면 최상목이 임명한 2명의 헌법재판관들도 역시 임명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러면 이제 굉장히 이제 혼란이 불가피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굉장히 이제 최악의 경우죠. 그러니까 최상목 체제에서 있었던 모든 법률 행위들이 다 이제 무효가 되는 거고 조한창, 정계선 2명의 재판관도 사실상 과거에 이미 했었던 이 탄핵 저 심판조차도 전부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도 다시 시작해야 될 거고. 그래서 이러한 혼란을 감수하면서 5대3 각하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거로 보고 그리고 이진숙 그 결정에서도 보면 4대4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이진숙은 탄핵대에 마땅하다고 얘기했었던 그 재판관들이 중에 뭐 일부가 국민의힘 주장에 동조할 가능성은 없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지금 이제 4대4 각하 결정이 5대3보다는 더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4대4 각하는. 이진숙 때도 4대4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역시 4대4로 각하되는데 이렇게 되면 당연히 국민의힘에서 이 탄핵 표결 자체가 무효라고 하면서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은 다행히 기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권한쟁의 심판이 인용이 되기 위해서는 5명, 8명 가운데서 과반수인 5명이 이 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4대4가 되면은 그 의결 정족수에 미달하기 때문에 권한쟁의 자체는 기각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덕수의 탄핵 표결이 무효라고 하는 국힘당의 주장은 이제 기각이 되는 거고 또 이렇게 되면 최상목 대행이 했었던 모든 법률 행위가 다 유효가 되고 그리고 결국 2명의 헌법재판관도 역시 윤석열 탄핵 심판에 대한 참여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현 상태로 이제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되는 거죠. 지금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게 지금 현재 4대4 각하가 지금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런 말씀일까요? 네, 지금 뭐 저로서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야 이제 한덕수에 대한 탄핵이 인용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이긴 합니다만은 두 번째로 저희가 이제 기대를 하는 건 탄핵이 이제 만약에 기각이 되더라도 각하가 되지는 말고 기각이 되더라도 돼서 12.3 계엄의 불법성 여부에도 판단을 좀 해줬으면 하는 것이 저희 이제 차선책인데 중요한 건 헌법재판소가 그거마저도 안 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냥 아예 본안 판단 안 하고 그냥 정족수, 의결 정족수 문제로 각하를 해버리면 수도 있다. 근데 각하는 5대3 각하는 안 할 거고 4대4 각하를 할 거다. 그 4대4 각하를 하게 되면 국민의힘 권한쟁의가 기각이 되면서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의 자격 논란은 없어집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12.3 계엄의 불법성 여부는 판단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헌법재판소는 수요일 날 있을 이재명 대표에 대한 항소심 결과를 보면서 항소심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 당선 무효형이 선고가 되면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윤석열에 대한 탄핵 선고기를 질질 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법원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형을 좀 확정을 시킬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최대한 시간 벌기에 나설 겁니다. 이게 가장 끔찍한 시나리오입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뭐 이재명 대표가 무죄가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되면 아무런 시간 끌기 이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 갑자기 이제 금요일에 발표하겠죠. 금요일 날 선고를 할 수가 있죠. 결국 그런데 제가 이제 예측한 부분들이 사실과 다르고 헌법재판소는 뭐 앞으로 어떤 정치 일정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법리와 그다음에 양심에 입각해서 탄핵 심판을 선고를 한다면 진짜 그렇다면 오해를 사기 싫다고 얘기한다면 24일 내일이나 아니면 적어도 25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있기 전날 하루 전날까지 선고 기일이라도 지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은 그 전에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선고 기일은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가 있기 전에 선고 기일이라도 지정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데 25일까지도 선고 기일조차도 지정하지 않는다고 얘기한다면 이건 헌재가 노골적으로 저는 재판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헌법재판소의 그 앞으로 시나리오를 갖다가 네 가지 이제 경우의 수로 나누어서 이렇게 보면서 뭐 여러분도 쭉 들어보셨겠지만 헌법재판소가 우리가 기대했던 거하고는 지금 상당히 지금 비관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한덕수, 그러니까 윤석열을 살릴 방법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덕수를 살리면서 헌법재판소 자기네들도 살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4대4 각하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지난번에 그 한덕수, 윤석열이 아니고 한덕수 때문에 지금 선고가 자꾸 늦어지고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놨잖아요. 그러면서 한덕수는 윤석열보다 먼저 그 선고하기가 어려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한덕수를 먼저 선고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12.3 계엄의 불법성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윤석열에 대한 선고 결과를 미리 공개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덕수를 절대 먼저 선고하지 못할 거라고 봤는데 웬걸 먼저 선고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고민을 해본 결과 이렇게 4대4 각하 결정을 하면 12.3 계엄의 불법성 부분들을 판단하지 않으면서 시간을 또 2명의 재판관들의 자격 논란도 피해갈 수 있는 빠져나갈 수 있는 이수가 있겠더라고요. 4대4 각하 결정. 이건 이제 이진숙 때 한번 해봤기 때문에 자기네들 지금 헌법재판관 내부는 딱 4대4로 지금 갈려 있긴 합니다. 사실은 거기에 김영두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사실은. 자, 뭐 어차피 이런 것도 다 예측이고요. 결국 내일 오전 10시에 정답은 공개됩니다. 그 오전 10시까지는 이런 네 가지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죠. 뭐 그만하라고 얘기하면 뭐 가슴이 좀 너무 울렁거린다고 하는데 뭐 저도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정확한 이제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 어떤 건지를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내일 제가 가장 끔찍한 시나리오를 예고했던 4대4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고 얘기한다면 정말 이거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야 돼요.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서 헌재를 당신들이 그러면 최소한 25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있기 전에 선고 기일이라도 지정하라고 하는 요구를 전 국민적이 같이 들고 일어나서 해야 됩니다. 헌재를 절대 믿어서는 안 됩니다. 내일 4대4 각하 결정을 하면 100% 이거는 정치 재판을 하겠다. 이재명에 대한 항소심을 보면서 윤석열에 대한 선고기를 잡겠다라고 하는 그 의도를 다시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거나 다름없다. 자, 내일 한덕수를 인용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인용이 마땅한데. 그거를 안 할 가능성을. 한덕수를 인용을 하려고 했으면은 윤석열하고 같은 날 했어요. 그렇죠. 그것 때문입니다.
따로 한다는 거는 한덕수는 윤석열하고 결과를 다르게 내겠다는 그렇습니다. 의지로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덕수 쪽은 살리는 쪽으로 가는 것 같다. 한덕수 살리는데 네. 최소한 12.3 계엄의 불법성 여부라도 내일 판단해 주길 저희는 바라는 거예요. 네. 그래야 좀 우리가 이제 좀 안정성이 생기는 건데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4대4 각하 결정을 내리면 12.3 계엄 내일 판단하지 않고 또 않으면서 한독수만 살려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예. 이제 제가 너무 내일 그 있을 선거 결과를 네. 시나리오를 제가 그냥 저 설명해 드린 거예요. 내 예측한 게 아니고. 그래서 아까 이제 4대4 그 각하 결정은 어디서 나온 거냐라고 얘기하는데 어디서 나온 거 아닙니다. 그냥 가능한 경우의 수를 얘기하는데 정치 판사들이 내일 12.3 계엄의 불법성도 판단하지 않으면서 한덕수만을 살려주는 그런 비겁한 결정을 하려면 그러면서도 전체적으로 이 최상목 체제에서 있었던 모든 법률 행위들을 다 이제 그 무효로 돌리지 않으면서 국정 운영에 부담을 최소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군역이 이거라는 거 유일하게 4대4 각하 결정. 최상목 대행에서의 모든 거를 사실 부정해버려서 그 헌법재판관 2명을 부정해버린다면 지금까지 뭐 이재숙이며 뭐 다 결정 내렸던 거 다 되돌려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5대3 각하 결정은 안 될 거라는 거예요. 5대3 각하 결정이 내려지면 다 모든 걸 무효로 해야 되는데 4대4 각하 결정이 내려지면 무효로 돌리지는 않아요. 무효로 돌리지는 않으면서 그냥 한덕수 탄핵 심판만 각하가 되는 거예요. 네. 네.